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모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탐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정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정렬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탐색하고 연결되어서 좀 더 탐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정렬이 좀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탐색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즉, 탐색이라고 하는 거 시험 범위의 어떤 그 시험에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일단 이진 검색이라는 것이 해마다 꼭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주제를 우리가 17강에서 탐색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진 검색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검색이라든가 탐색이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두 개의 개념이 거의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료의 검색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의 검색입니다. 자, 자료의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 탐색의 개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이에 접어들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뭡니까? 대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갖다 찾는 것이 또 중요한 어떤 요소로 또 작동했다고요. 즉 뭐냐면, 정보가 많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쵸? 내가 거기서 필요한 걸 갖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나름대로 주안점을 둬야 돼. 일단 뭐냐면, 빠르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속도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또한 속도만 빨라도 됩니까? 그렇죠. 속도뿐만 아니라 뭐냐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즉 내가 원하는 자를 갖다 찾고 싶다. 이럴 때 뭐냐면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줘야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갖다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검색에 대한 알고리즘도 속도뿐만 아니라 뭐냐면 정확성을 높이는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을 갖다 사용해서 자료를 갖다 검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속도만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자료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자료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료가 딱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가 없어요.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 검색에 잘 안 쓰겠죠. 검색 엔진을.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검색 엔진에서 보면 밑에 이제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두 화면 정도 보고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는데 그럼 다르게 또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모든 것들도 바로 뭐냐면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탐색의 종류를 갖다가 두 가지가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차 탐색이다 또는 제어 탐색이다 나와 있는데요. 우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뭐냐면 순차 탐색하고 자, 이진 탐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거에서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찾는 거예요. 물론 자료가 많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때 하나하나 비교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진 탐색입니다. 이진 탐색은 그래서 또한 우리가 좀 전에도 선생님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진 탐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진 탐색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 즉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진 탐색 방법을 갖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료의 감색 방법에서 우리 교재에 제공하고 있는 순차 탐색하고 이진 탐색이 쭉 나와 있는데 순차 탐색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하나 비교해서 찾는 거다. 하지만 이진 탐색은 뭐다? 자료가 정렬되어 있을 거다. 거기서 찾는 방법이 바로 이진 탐색이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리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소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순차 탐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탐색입니다. 자, 순차 탐색 있죠? 이렇게.
자, 순차 탐색은 말 그대로 거기 보면 정렬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료가. 즉, 정렬되어 있지 않고 자료 개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서 일단 정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료가 이제 나열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 우리 교재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방법입니다. 이하하고요, 구하고요. 그쵸? 30,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4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런 자료가 쭉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자료가 지금 현재로서 정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4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자료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순차 탐색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내가 자료를 갖다가 100이라는 자료를 찾고 싶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자료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모르는데 이러한 자료 중에서 내가 100이라는 자료가 과연 있는지를 갖다 검색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하고 비교해봅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뭐하고? 2하고 100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료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하고 2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뭐냐면 그 다음 자료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또 검색하는 거죠. 자, 9하고 100하고 또 비교해봤더니 어때요? 같지 않죠? 그럼 또 증가시켜서 이번엔 어떤 자료를 갖고 오냐면 30이라는 자료를 갖고 오는 거죠. 30하고 100하고 비교해봤더니 같지 않죠? 그럼 또 증가시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번에 봤더니 뭡니까? 100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가 같네요.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자료는 네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자료를 쭉 찾다 보면 여러분들 찾지 못하는 자료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즉,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찾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출력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야 좀 더 배려심이 깊은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순차 탐색의 알고리즘 이게 답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쉽죠? 또한 여러분들도 그래서 순차 탐색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주어지고 그걸 갖다 이용해서 순차 탐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주어진 자료 갖고 순차 탐색하는 방법을 갖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넣냐면 배열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요. 배열이 있는데 둘, 넷, 5개가 있네요. 그렇죠? 5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81592가 들어가 있네요. 81592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그려주면 반드시 첨자를 써들어 있죠?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뭐냐면 나는 어떤 자료를 찾고 싶으냐면 5라는 자료를 찾고 싶은 거예요. 5.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배열에서 뭐냐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값하고 뭡니까? 5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8하고 5하고 같습니까? 같지가 않죠. 그러면 뭐냐면 첨자를 하나 또 증가시켜서 여기에 있는 값하고 뭐냐면 뭐하고 비교합니까? 그렇죠. 5하고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하고 1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첨자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값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값을 갖고 왔더니 어때요? 5하고 5하고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지금 현재 이 배열 안에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값 5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됐죠?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소스를 보면서 그냥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소스는 바로 뭐냐면 140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순차 탐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빔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자, 샵 include studio.h 됐고요. void main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쪽이니까 이쪽을 주로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A가 됐고요. 수가 됐습니다. 자, 데이터에 지금 현재 뭐냐면 9, 32, 134, 25, 44, 82, 87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봤더니 어땠습니까? 정렬이 됐습니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럴 때 우리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배열 그림 그냥 그대로 그리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됐어요? 그럼 천자를 써줍니다. 0, 1, 2, 3, 4, 5, 6 이렇게. 즉, 자료가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갖다 찾으려고 하네요. 자, 제일 처음에 A를 0으로 줬습니다. A를 0으로 준 거는 보니까 A는 바로 뭐냐면 첨자를 갖다 가리키는 어떤 그런 변수 같아요. 자, 그래서 scanf 우리가 값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수라는 변수에다 어떤 값을 받아들일 건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해볼까요? 자, 지금 수에는 얼마를 갖다 했냐면 134를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물론 우리 딱 봤을 때 134는 여기 있는데 금방 알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하나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요. 숫자 탐색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화살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뭐냐면 A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이거 그다음에 뭡니까? 데이터 A가 수하고 같지 않은 경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첨자는 0부터 6까지 가야 되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자, 데이터 A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입력한 수가 뭡니까? 134죠.
데이터 0값은 바로 뭡니까? 9죠. 즉 뭐냐면 9하고 134하고 같지 않을 때는 뭡니까? 그때는 A 첨자값을 갖다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겁니다. 첨자값을 하나씩 증가시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9가 아니니까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를 첨자를 시켜서 그 다음에 뭐냐면 32라는 값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32하고 134하고 또 같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첨자 또 증가시키니까 바로 여기로 가겠죠. 이랬을 때, 자, 만약에 134하고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134하고 수하고 같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134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와서, 자, 프린트F 해줍니다. 자, A 플러스 1이다. A 플러스 1번째 지금 현재 보니까 A가 지금 현재로서 2였다 그러면 2 플러스 1이니까 세 번째 위치에 지금 현재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없는 값을 갖다 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도 뭐냐면 A 값은 뭡니까? 이거를 갖다 벗어났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갈 거라고요. 찾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즉 뭐냐면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직관적이구나. 즉 뭐냐면 이와 같이 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뭐냐면 지금 현재 찾는 수가 여기 안에 지금 현재 있지 않다 그러면 계속 뭐냐면 첨자를 증가시켜라. 첨자를 증가시키면서 그 다음 요소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요소를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그래서 수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 자, 같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한 요걸 갖다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을 같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게 된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 빠져나와서 이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몇 번째 있다를 갖다 출력시켜주고 그렇지 않다면 찾는 수 없음을 갖다 출력시켜줘라. 이게 되겠네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요 소스가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화일문을 이용해서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순차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뭐 알고리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진 탐색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진 탐색 나와 있죠. 이진 탐색에 대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진 탐색입니다. 자, 우리가 이진 탐색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진 탐색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이 정렬이라는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즉, 자료가 그냥 좀 전에 우리가 순차 탐색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들어왔죠. 하지만 이진 탐색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 됐어요?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자, 만약에 내가 그림을 갖다 그냥 구조화시켜서 그냥 그려드릴게요. 자, 자료가 그냥 이렇게 쭉 들어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오름차순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쭉 이렇게 정렬돼서 이제 자료가 들어야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갖다 레프트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 라이트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자료를 반을 갖다 딱 나눕니다. 자료를 반을 갖다 딱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 0이라고 보고 여기를 8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더하기 8을 해서요. 이걸 갖다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그러면 4의 이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간 이치니까 그냥 미드라는 변수를 줄까요? 4라는 어떤 값을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위치에 있는 값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선생님이 이진 탐색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랬었죠.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보니까 이 값보다 만약에 작더라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값보다 작으면 결국 뭡니까? 앞에서부터 여기 위치에 있는 값이 되겠죠. 왜냐면 작으니까. 왜냐면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됐어요? 그렇지 않고 보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중앙에 있는 것보다 더 크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찾게 되는 거라고요. 됐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자료가 일단 정렬이 되어 있다. 반으로 뚝 나눠봅니다. 나눠봤더니 뭐냐면 이 값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 비교해봤다. 비교해봤더니 작은 경우가 나올 수 있고 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만약에 작은 경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값은 뭐냐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여기 앞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뭐냐면 또 반으로 또 나눕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만약에 보니까 이거보다 크더라. 큰 위치에 있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또 지워지겠죠. 다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해서 또 반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값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또 다르게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보니까 이 미드 값보다 크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부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찾는 거죠. 여기를 또 반은 나눠줍니다. 반은 나눠줘서 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요 값보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앞이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뒤에 부분은 다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 안에서만 찾기만 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진 검색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갖다 곧바로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조화를 철저하게 시켜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그 뒤에 보면 있거든요. 우리 142쪽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빔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갖다 다 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얼마냐면 3이에요. 3. 3을 지금 현재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중앙의 요소값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중앙의 요소값. 자, 중앙의 요소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여기다 변수 그냥 임의로 레프트라 갈게요. 여기 갖다 라이트라 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중앙의 값을 갖다 저장하는 변수를 갖다 선생님은 미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레프트가 갖고 있는 값이 얼마예요? 0이고요. 라이트가 갖고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8이라고요. 자, 그러면 중앙의 요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뭡니까?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0 더하기 8을 하고요. 요 값을 갖다 뭐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앙의 요소값을 찾으니까 결국은 D4의 값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D4의 값은 보니까 네, 바로 23이네요. 중앙의 요소값 내가 찾은 게 바로 뭐예요? 23이죠. 근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중앙의 요소값은 23이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3이니까 아, 지금 현재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정렬이 됐다. 정렬이 됐는데 보니까 중앙의 요소값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보다 어떻습니까? 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부분은 뭡니까? 굳이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버린다고요. 버리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보세요. 값을 갖다가 찾는 값과 중앙의 요소값을 비교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23하고 나는 뭘 비교하는 겁니까? 3하고 비교할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뭐고? 3이고 중앙의 요소값은 뭐니까요? 23이니까요. 근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찾는 값하고 중앙의 요소값하고 딱 같아요. 한 번에 그냥 확 찾는 경우죠. 굉장히 기분 좋은 경우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거의 없습니다. 됐어요? 보통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찾는 값이 만약에 중앙의 요소값보다 크더라? 즉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냐면 찾는 값이 중앙의 요소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요소값은 여기 있는데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찾는 값은 3인데요. 중앙의 요소값은 얼마였습니까? 23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그러면 자료의 오른쪽 반을 제외시킨다? 자료 오른쪽 반을 제외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 딱 제외시킨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봤더니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다 저장할 변수가 아까 보니까 끝을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뭐였습니까? 라이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라이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위치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은 중앙의 위치를 갖다 미드라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미드가 바로 이 위치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라이트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드 마이너스 1 되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미드는 바로 4인데 여기서 1을 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트에는 뭐가 저장되겠습니까? 이게 자 3이 저장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와서 이번에는 뭐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23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 0하고 3하고 더해줍니다. 자, 0하고 3하고 더해줘서 이걸 갖다 2로 나눠요. 그 값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1에 있는 위치 값을 갖다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D1에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D1에 있는 값은 얼마예요? 보니까 네, 바로 3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와서 찾는 값과 중앙의 요소 값을 비교하라고 그랬죠? 중앙의 요소 값은 지금 현재서 얼마였습니까? 3이었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어떻습니까? 3이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네요. 그렇죠?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찾는 값하고 중앙의 요소 값이 같으니까 검색을 끝낸다. 즉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됐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진 검색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예제에서는 찾고 싶은 값을 갖다가 앞에 이거보다 작은 값을 했으니까 우리 하나 다른 예제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냐면 중앙의 요소 값보다 큰 걸 갖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싹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찾고 싶은 값이 뭐냐면 3이 아니고 이번에는 56입니다. 56.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레프트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뭐냐면 라이트가 됩니다. 자, 레프트에 저장되는 값은 얼마고요? 0이고요. 알겠습니까? 라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중앙의 요소 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더하기 8을 하고 이걸 갖다 뭐로 나눠줘야 되죠?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네요. 됐죠? 자,
자, 그러면 D4에 있는 위치값이 얼마입니까? 2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써드릴게요. D4에 있는 위치값은 얼마다? 23이다. 여기로 옵니다. 찾는 값, 내가 찾는 값은 지금 현재 얼마라 그랬습니까? 56이라 그랬죠? 56이고 중앙의 요소값이 있는데 중앙의 요소값이 23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찾는 값하고 중앙의 요소값하고 같아요? 그게 아니죠. 여기 보겠습니다. 찾는 값은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56이고요. 중앙의 요소값은 얼마였습니까? 2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료 왼쪽 반을 제외시킨다 그랬습니다. 자료 왼쪽 반을 제외시키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제외시키는 거라고요. 제외시키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의 값을 잃었습니까? 그렇죠? 레프트에 대한 변수 값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레프트가 바로 뭐냐면 여기로 위치로 와야 되니까 이때는 뭐냐면 레프트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중앙 위치를 갖다 우리가 변수를 갖다 미드로 줬다 그러면 자, 시작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미드에다 더하기 1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미드에다 더하기 1 했으니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 레프트 값은 얼마를 갖겠어요? 5를 갖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레프트 값을 변한 경우예요. 요 안에 내가 뭡니까?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다시 요거에 의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5하고 8하고를 더한 거죠. 이거 갖다 2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 13을 갖다 2를 나누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서 6이 되겠죠? 6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D6의 값을 찾아봤더니 D6의 값이 바로 얼마가 됐어요? 보니까 D6의 값이 56이네요. 56. 됐죠? 자, 56이어서 결국은 뭐냐면 찾는 값하고 중앙의 요소 값하고 비교해봤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56이고 중앙의 요소 값도 56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찾는 값하고 중앙의 요소 값하고 같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검색을 끝내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이진 검색은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 갖다 바씩 뚝뚝뚝 나눠가요. 나눠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만약에 56을 찾는다. 그래도 처음에 만약에 56을 찾는다 그러면 순차 검색할 때는 뭐냐면 1, 3, 4, 6 하나 이렇게 비교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진 검색을 쓰니까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딱 두 번 만에 찾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더군다나 이것이 자료가 굉장히 많다. 자료가 굉장히 많을 때 어떻습니까? 반을 뚝 자른 다음에 그만큼 자료가 이제 없어지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진 검색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진 탐색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보면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서 공부하셔야 되는지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검색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이진 검색이다. 여러분들 검색 그러면 공부 딱 하실 때 순차 검색 쉬운데 이거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물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훨씬 더 뭐가 높냐면 이진 검색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진 검색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차 검색으로 가세요. 물론 순차 검색, 이진 검색을 다 이해하는데 순차 검색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친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프로그램 소스를 보겠습니다. 보이드 메인 됐고요. A하고 레프트, 라이트, 미드, 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래도 변수를 줄 때 직관적으로 주면 훨씬 더 낫죠. 아, 레프트 왼쪽, 라이트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현재 보니까 D9라는 배열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쫙 봤더니 어때요? 1, 3, 4, 6, 23, 45, 56, 78, 99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정렬이 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찾는다. 아, 이진 검색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번쩍 생각이 들죠? 즉,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레프트하고 A 값을 갖다 다 뭐로 줬어요? 0으로 줬습니다. 라이트 값은 뭐로 줬어요? 8로 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넘 값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우리 소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쪽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화일이었습니다. 화일 1로 줬네요. 자, 무조건 참인 경우죠. 화일이니까 쭉 이제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라이트가 일단 레프트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즉,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 뿔뿔이었습니다. A는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몇 번 만에 찾았느냐,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그걸 갖다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선생님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자, 일단 미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를 갖다 뭐로 나눠줬습니까? 2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레프트 값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고요. 라이트 값이 얼마였습니까? 8이었으니까 미드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요걸 갖다 수행하니까 바로 요게 이렇게 묶여지겠네요. 됐어요? 자, 여기는 만약에 요걸 갖다 만족하면 여기가 되고, 요걸 갖다 만족한다면 여기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니까 바로 이 품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묶여지겠네요. 됐어요? 자, 이 품은 결국 뭐냐면 또 여기서부터 이 품을 만족할 때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지고요. L쓸 때 바로 이렇게 묶여지는 겁니다. 자, L스가 바로 이렇게 묶여지고요. 참인 경우는 이렇게 묶여지는 거고. 화해문일 때는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안에 것을 봅시다.
자, 중앙의 값을 갖다가, 위치 값을 갖다 4로 찾았어요.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하고 D 미드하고 같다. 그럼 뭡니까? 한 번에 찾은 경우죠. 또는 한 번에 찾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 찾은 경우죠. 찾은 경우니까 몇 번째 있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찾는 경우는 굉장히 없다 그랬어요. 중간에 하면서 결국 여기를 만나긴 만나겠죠.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 근데 보통 이렇지 않았고, 자, 일단 처음에 하자마자 곧바로 찾는 경우는 없고, 이건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기로 오긴 오겠지만,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분석할 때요. 물론 우리 알고리즘을 갖고 충분히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그림을 갖다 놓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레프트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라이트가 된다고요. 됐어요? 이 중앙 위치 값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미드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놈이 중앙 미드 값보다 크다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D 미드보다 크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가 있겠죠. 여기에 가 있다면 결국 레프트 위치가 변해야 되는데 레프트 위치는 어떻게 변하면 되겠습니까? 미드 위치에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값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라이트 값을 갖다 변형시켜줘야 되겠죠? 라이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드보다 그 앞에 하나를 빼줘야 되니까 미드 마이너스 1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알겠어요? 즉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중앙의 값보다 크다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중앙에 있는 값보다 크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 위치 값을 어떻게 변환시켜줘야 되겠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중앙에 있는 값보다 하나 더해준 어떤 요 위치에서부터 요까지를 검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이다. 결국 라이트는 어떻게 되냐? 미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찾아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반으로 나누는 거죠. 반으로 나눠서 또 넘 값하고 이거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여기 있더라. 그럼 뭐냐면 몇 번째 있다. 그리고 수행은 몇 번 했다.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을 갖다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 부분 철저하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탐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 물론 순차 탐색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진 검색에 대해서 이진 탐색에 대해서 했는데 선생님 여러 번 강조하지만 바로 이진 검색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지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대표 기출 문제를 갖다 분석해 보면서 하나하나 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대표 기출 문제 분석 1번입니다. 자, 여기는요. 요 당시에는 뭐냐면 출제할 때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어떤 위치값을 줬어요. 위치값을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갖다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보니까 딱 뭐냐면 반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진 검색을 응용한 문제 아닐까?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M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 D가 있고 카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A 값은 뭐예요? 1이고요. B 값은 뭐가 됐습니까? 10이 됐네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A는 1이고 B는 10이다.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와보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뭐냐면 입력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력값을 갖다 뭘 주냐면 M에다가 뭘 주는 거냐면 8을 준 거예요. 8. 카운트 1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 D는 A 더하기 B 값을 갖다 2로 나눈 몫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 값은 얼마고 B 값은 얼마예요? 자, A 값은 1이고요. B 값은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D 값은 뭐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5로 바뀌겠죠. 왜냐면 1 더하기 10한 값을 갖다가 2로 나누니까 11을 갖다 2로 나누니까 5로 바뀌니까요. 자, 화일 됐습니다. 자, 화일에서 여기서 보니까 화일문 안에 보니까 if문이 이렇게 있네요. 자, if문에서 else로 끝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가 됐고요. 화일문은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봅시다. D가 지금 있는데 D는 5예요, 지금. M은 얼마입니까? 8이라 그랬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수행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5고요, 8하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로 옵니다. 자, D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5고요. M은 얼마였습니까? 8이었죠. 그러면 5가 8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와야 되겠죠. A는 D 플러스 1했습니다. D가 지금 현재 수 얼마인데? 5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A 값은 뭐로 바뀝니까? A는 6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새로운 D 값을 갖다 만들어주는데 카운트를 갖다 일단 1 증가시키니까 카운트 값은 뭐가 됐습니까? 2가 되고요. 자, D는 A 플러스 B를 갖다 2로 나눠줘라. A 값이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6이고요. 됐습니까? B 값은 얼마였습니까? 10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 더하기 10을 갖다가 다시 2로 나누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이번엔 뭐냐면 D 값이 뭐가 됐는데 8이 됐잖아요. 그렇죠? 8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걸 갖다 수행하는데 지금 뭡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 화일문을 갖다 수행합니까?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겠죠. 그때 카운트 값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카운트 값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네,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 이진검사를 갖다 이용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어떤 첨자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서 한번 출제돼 본 어떤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 문제가요. 그 당시 이게 출제됐었을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애를 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냐면 이 문제를 갖다 많은 친구들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물론 프로그램 소스가 나와 있고 보기가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뭐냐면 보기를 보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냐면 이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조금 시간을 갖다 지체했던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보이드 메인 했고요. 프린트F 했습니다. 지금 서치라는 함수로 가는데 어떤 값을 갖고 가냐면 30이라는 값을 가고 있어요. 30이라는 값을 갖고. 자, 그럼 30이라는 값을 갖고 한번 가봅시다. 이 값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로 딱 가는 거죠. 현재 x에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 겁니까? 30이 와 있는 거예요. 30. 자, 그렇게 하고 b값은 지금 현재에서 뭡니까? 1이라고 됐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화해문이 있습니다. 화해문이 있어서 화해문에 대한 블록이 어디까지인지 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요. 자, 만약에 a, b하고 x하고 같다면 리턴 b를 갖다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또 이걸 갖다 조건을 해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걸 갖다 수행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갖다 잘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살짝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일단 첨자값이 0, 1, 2, 3, 4, 5, 6, 7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갖다 달리 한번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약간 좀 그리기가 좀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뭐냐면 제일 처음에 값 뭘 집어넣을 거냐면 40을 집어넣을 거예요. 40. 그 다음에 여기다 20, 그 다음에 여기다 60, 그 다음에 여기다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 그 다음에 뭡니까? 50, 그 다음에 70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각각에 대한 순서를 갖다 적어주겠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4, 5, 6, 7 이렇게 적어줍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 문제를 갖다 풀면 굉장히 쉽게 좀 풀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굉장히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최근에 약간 조금 이런 것이 좀 비치고 있는 중이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트 x 됐습니다. b는 1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b가 제일 처음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이고요. s는 얼마라고 초기화시켰습니까? 8이라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은 8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여기로 내려옵니다. A, B의 값이 지금 현재 X하고 같냐 물어봤습니다. B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1이잖아요. 그렇죠? A, B의 값이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40이잖아요. 40하고 지금 30하고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현재 보니까 A, B의 값이 얼마인데? 40이고요. X 값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3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은 30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하니까 B는 B 곱하기 2가 돼버리네요. B가 좀 전에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곱하기 2를 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가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동그라미 계속 그리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2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B값이 뭐로 됐어요? 2가 됐죠. 자, 2라고 하는 것은 8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나요? 예, 만족하죠. 그럼 A, B값하고 X하고 같냐? 자, 여기에 있는 20이라는 값하고 30하고 같냐?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 왔더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 A, B의 값은 얼마인데요? 20인데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얼마였습니까? 30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B 곱하기 2 더하기 1 한다고요. 그러면 좀 전에 B값이 얼마였는데? 2였는데 2 곱하기 2 더하기 1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은 5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첨자값은 5로 갖게 됐습니다. 5. 자꾸 동그라미 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이게 5예요. 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5가 된 거죠. 자, 5는 8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네, 만족합니다. 그럼 A5 값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30이고요. X값은 뭐가 됩니까? 30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네요. 그때는 뭐냐면 바로 첨자값을 돌려줘라. 그래서 첨자값 돌려주는 첨자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5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그림을 약간 너무 작게 그려서 여러분들 좀 약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서 가까이 대해서 40, 20, 30 순서대로 쭉 배치하고요. 가까이 첨자를 갖다 1, 2, 3, 4, 5, 6, 7 이렇게 배치해놓고 하면 이 문제를 갖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번. 검색에 실패하면 음수를 발환한다. 자, 이 경우는 뭡니까? 검색이 된 경우죠. 그렇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을 발환하니까 음수를 발환하는 거 맞죠? 기억번 맞겠습니다. 자, 기억번 맞고요. 자, 니은번 볼까요? 변수 B는 배열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B가 지금 현재 요 1, 2, 3 이런 건데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뭡니까? 값입니까? 아니죠. 첨자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D급번 볼까요? 배열 A는 검색 전에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열 A가 지금 현재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 D급번 틀렸고요. 리을번 볼까요? 검색에 성공하면 찾은 값이 존재하는 배열에 첨자를 돌려준다. 첨자를 반환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리을번 맞겠죠? 그러니까 기억번하고 리을번이 맞으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그러면 수능 실전 문제를 갖다 하나하나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수능 실전 문제 2번을 보세요. 다음은 정렬된 배열에서 그랬습니다. 배열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하고 16, 17, 21, 29, 43, 58이니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를 갖다 탐색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배열 A에서 어떤 것을 찾고 싶대요? 43을 찾고 싶대요. 내가 43을 찾으려고 그러면 43을 찾고 싶다 그러면 자, 1번 이걸 갖다 몇 번 수행했느냐 이걸 갖다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예요. 즉 뭐냐면 이진 탐색을 이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얼마 만에 찾을 수 있겠느냐 몇 번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숫자에는 탐색할 배열 범위의 가운데 요소값과 같은 경우를 갖다 우리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같은 경우 탐색 과정을 종료한다 그랬는데 과연 1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숫자에는 탐색할 배열 범위의 가운데 요소값보다 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가운데 요소값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요소부터 가운데 요소까지를 갖다 탐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맞죠? 이진검색의 어떤 알고리즘이 맞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숫자에는 탐색할 배열 가운데 요소값보다 작다. 이 값보다 뭐냐면 내가 찾아가는 값이 작다 그러면 가운데 요소부터 뭡니까? 끝 요소까지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제외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정렬이 된 상황이니까 이 값보다 내가 찾아가는 값이 작아 그러면 뭡니까? 뒤에 있는 값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4번으로 와서 1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1을 갖다가 몇 번 수행하느냐를 갖다 물어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 봅시다. 우리 중앙의 집값을 찾아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중앙의 집값을 찾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더하기 6을 갖다가 2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눠주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드 값이 바로 뭐냐면 A3, 중앙의 위치가 바로 6이죠. 중앙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21이에요. 자,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얼마였는데 43이니까 43하고 21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중앙의 값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 제외시켜야 되겠죠. 됐습니까? 제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서 여기서부터 하니까 이번엔 뭡니까? 처음 시작합하고 그 다음 뭡니까? 4하고 6하고 더해주겠죠. 한 번 여기서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6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다시 또 뭐냐면 2를 나눕니다. 4하고 6을 나눴더니 값은 뭐가 됩니까? 5가 되죠. 10을 갖다 2로 나눴더니 결국 5가 되잖아요. 그렇죠? 5H는 값을 갖더니 어땠어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하고 같죠? 비교해봤더니 결국은 43하고 43하고 같네요. 결국은 나는 뭐냐면 1번 이걸 갖다 몇 번 수행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수행했으니까 몇 번 수행한 거예요? 답은 네. 두 번 수행했으니까 답은 바로 네, 1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결국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진 탐색에 대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주고 이걸 찾으려고 할 때, 즉 임의의 값을 주고 이걸 찾으려고 할 때 몇 번 수행하겠느냐 이걸 갖다 물어보는 문제 하고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좀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그림을 살짝 그려드렸죠? 이런 문제가 요즘에 가끔씩 뭐라 그럴까? 아예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뭐냐면 규칙에 따라 숫자 얼마를 채우려고 하냐면 13을 채우려고 그래요. 13. 13을 갖다 이 빈 공간에 채우려고 그러나 봐요. 근데 A, B, C, D, E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자,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맨 위쪽 원부터 시작한대요. 자, 여기부터 시작하고 채우려는 수가 지금 현재 채우려는 수가 우리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13이었죠. 그렇죠? 채우려는 수가 원안의 수보다 만약에 작다면 이 수가 지금 여기보다 작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래요? 왼쪽 아래 원으로 가고 크면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아래 원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빈원을 만날 때까지 규칙 2를 반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빈원을 만날 때까지 규칙 2를 한번 반복해보죠. 자, 8하고 13하고 있습니다. 채우려는 수가 원안의 수보다 어떻습니까? 더 크죠? 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2원하고 또 뭐하고 또 비교해봅니까? 13하고 또 비교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채우려는 수가 원안의 수보다 어때요? 작죠? 지금 현재 보니까 자, 이게 채우려는 수가 지금 원안의 수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크죠? 13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아래 원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13하고 비교해봅니다. 채우려는 수가 원안의 수보다 이번에 어때요? 채우려는 수가 원안의 수보다 작죠?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왼쪽 아래 원으로 가라 했으니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빈칸을 만났으니까 여기다 채우고서 끝나야 되겠죠. 결국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2에 가서 채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갖다 집어넣는 데 있어서 이 값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것보다 크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고 하지만 이것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간 경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에 저장되겠습니까? 2에 저장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다음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갖다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실행 결과를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 자, 쭉 이렇게 대시라는 배열을 갖다 줬네요. 46, 52, 57, 60, 63, 64, 76. 쫙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이 되어 있으면 약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이진검색 응용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 딱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 값을 갖다 지금 현재서 뭐로 줬습니까? 0으로 줬고요. C 값은 뭐로 줬습니까? 6으로 줬네요. 그러면서 화해문을 갖다 쭉 반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화해문을 반복하는데 나중에 D 값이 구해지는데 그 D 값을 갖다 구했을 때 that 배열에서 D 그 위치에 있는 값은 바로 뭐냐면 어떤 값이 되느냐 이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바로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성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A하고 B하고 C하고 D 이렇게 해놓고 나서 출발하시면 돼요. 자, A 값은 뭡니까? 0이라고 돼 있죠. B 값은 뭡니까? 0이라고 돼 있네요. C 값은 뭐로 줬어요? 6 이렇게 줬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바로 이걸 갖다 반복해야 되니까 A가 지금 현재서 뭡니까? 0이잖아요. 그렇죠? 0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겠죠. A는 A 플러스 1을 하니까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니까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D는 뭐냐면 B 플러스 C를 하라고 했습니다. B 플러스 C를 하니까 6이 되겠죠. 이거 갖다 1을 나누래요. 몫을 갖다 어디다 저장하라고 했습니까? D에다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D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D 플러스 1을 해라. B에다가 뭐냐면 D 플러스 1한 값을 갖다 집어넣어 주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니까 이번에 A를 갖다 또 하나 더 더합니다. 더하기 1을 하니까 값이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이번에는 뭐냐면 B 플러스 C를 합니다. B 플러스 C를 하니까 4하고 6을 더하니 값이 뭐예요? 10이죠. 10을 갖다 1을 하는 것을 갖다 D에다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D는 5가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D 플러스 1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니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2라고 하는 것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A를 갖다 또 하나 더하겠네요. 더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자, B 플러스 C를 하라고 했습니다. B 플러스 C니까 6과 6을 더하니까 12죠. 12를 갖다 2로 나눴더니 값이 얼마입니까? D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하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7 되겠네. 이렇게. 다시 올라갔더니 A 값이 뭐가 됐어요? 3이 됐잖아요.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빠져나왔습니다. 그럴 때 D 값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값이 뭐예요? 6이죠. 이 배열에서 지금 현재 첨자 값이 0, 1, 2, 3, 4, 5, 6이 될 텐데 that하고 6 값이 얼마냐? 바로 뭡니까? 76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에 76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진 검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순서도를 제시해줬어요. 순서도를 제시해주고 나서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과연 뭐냐 하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난 이진 검사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데 과연 뭐 이거 금방 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진 검색이 나오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개념적으로 그림을 꼭 좀 그리세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을 갖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인트, 레프트, 라이트, 미드 뭐 변수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레프트는 0이고요. 라이트는 n-1입니다. 아마 여기가 레프트가 될 거고요. 여기가 아마 라이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동안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냐면 우리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면 레프트가 어떤 조건을 갖다가 만족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라이트하고 레프트를 뺐을 때 이것이 뭐냐면 0보다 큰 경우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미드 값을 갖다 우리가 구해주겠죠. 이렇게 미드 값 여기. 이게 이제 미드 위치라고요. 만약에 넘값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하고 대시라는 배열 미드 값하고 딱 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찾아가고 종료하겠죠. 그렇지 못하더라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내가 넘값이 있습니다. 넘값이 데이터 민급보다 큰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넘값이 이쪽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프트 위치를 옮겨와야 되겠죠. 레프트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드 다음에 1, 미드 더하기 1 한 바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라이트라는 변수 값을 갖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이트라는 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와야 되니까 미드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되겠죠. 미드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지금 뭐냐면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우리 찾을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냐면 찾지 못한 경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또 비교해봐서 만약에 넘 미드보다 만약에 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레프트 값을 갖다 미드 더하기 1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트 값을 미드 마이너스 1한 값으로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얼마를 입력했대요? 34를 입력했을 때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가 중요하니까 우리 여기 가서 보도록 하죠. 34를 갖다 입력했대요. 34.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넘이라는 변수가 있고 지금 배열 이렇게 쭉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넘에다가 지금 현재 얼마를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그쵸. 34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자, 넘에다가 지금 현재 34를 갖다가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0, 1, 2, 3, 4, 5, 6, 7 하나 8에다 여기다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걸 갖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집어넣은 34라는 값하고 뭐냐면 같지 않으면 뭐냐면 계속 A를 갖다 이렇게 반복시키는 거죠. A를 갖다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빠져나왔을 때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안에 보니까 34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제일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뭡니까? D8 여기에 제일 나중에 34가 이렇게 저장돼 있겠죠. 34가 있어서 A가 7보다 작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여기 34가 있었으니까.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요걸 갖다 만족하지 않고 바로 요걸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99가 출력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그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17간 탐색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요? 이진 검색이에요. 이진 검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하고 방법을 갖다 정확하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순차 탐색도 여러분 곁들여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수 변환과 수열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진 검색에 대해서 꼭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